요즘은 은퇴 후에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사회적인 참여를 지속하기 위해서, 또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일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 나이에 또 무슨 일을 더 하라는 거냐,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들다는데 이 나이 먹고 무슨 재취업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노후라고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인생 2막을 잘 계획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해서 나이가 50세나 60세가 되었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경기연구원에서 60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 노동환경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도 어떤 일이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다고 말한 분들이 가장 많았으며, 돈이 필요해서는 그 다음 순위로 많이 꼽았으며, 아직도 사회가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와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은퇴 후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 일자리에서 은퇴하고 집에만 오래 머물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존감 하락이나 공허함, 그리고 우울감 등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은퇴 후 재취업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보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게 되어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 들어 금전적인 이유로 다 큰 자식들 눈치를 보거나 손을 벌려야 하는 일도 없어지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일하면서 드는 어려움으로는 임금이 너무 낮아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신체적으로 어렵다, 연령차별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퇴 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일할 곳은 줄어들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도 낮아지고, 알게 모르게 차별도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과 부정적인 이유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바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시니어들의 자격증 취득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시니어들은 취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취득 후 바로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5가지와 최근 새롭게 뜨고 있는 신종 직종 1가지까지 모두 6가지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은퇴 후에도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50대 이상 분들께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건축도장 기능사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는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페인트 등으로 도색하는 작업으로 중장년 여성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큼 건설업종에서는 작업의 난이도가 꽤 무난한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50대 이상 여성의 자격증 취득률이 2위로 선정되었을 만큼 선호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도장 기능사가 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 자격증은 필기시험이 없이 실기시험만 진행합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험 일정은 1년에 총 4번이 있습니다. 실기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시험 합격률은 약 60%로 꽤나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준비만 꼼꼼하게 하신다면 단 한 번의 시험으로도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재료를 가지고 도장 연습을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요즘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따라해보는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학습 여건상 학원에 등록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이 드는 학원비 때문에
준비하시는데 망설여질 수 있을 겁니다. 학원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국가 자격증 지원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상의 말미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장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우리나라 건축물의 경우에는 낡은 건물의 신축과 리모델링에 따른 수요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테리어 업체로 취업하는 경우 기업이나 경력,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일당은 경력에 따라 보통 15에서 25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장공으로 취업하기에 젊은이들은 꺼리는 경우가 많아 연령이 조금 높더라도 중장년 이상의 인력 수요가 서서히 증가한다고 하니 이 직업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정기기능사입니다. 정기기능사 자격증이 전망 좋은 이유는 바로 은퇴 후 재취업에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실제로 해당 시험에 합격 후 시설관리직이나 전기공사, 현장직에 채용된 중년분들이 많습니다. 정기기능사 시험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기능사는 다양한 전기시설과 장비에 대한 설치 및 보수, 검사, 시험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기시설물의 전선 및 케이블 연결, 전기기계와 기구의 설치, 전기제어 시스템의 조작 및 유지 보수, 그리고 안전한 전기시설 운영을 위한 검사와 시험도 담당합니다. 이렇듯 전기기능사는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기시설물 운영 전반을 다룸으로써 다양한 산업 분야와 생활 환경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전기기능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두 가지 모두 합격하셔야 합니다.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기기기, 전기설비, 전기이론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두 객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반면에 실기시험은 전기설비 작업 한 과목을 응시하여 작업형으로 이루어집니다. 필기와 실기시험 모두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률은 약 30% 정도로 꽤 낮은 편이라고 하니 이 시험을 준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숙지하시고 단 한 번에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전기공사 시공업체나 아파트 시설관리, 한전 외주업체, 전기안전진단 업체 기능직, 소방설비 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의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자격증 취득 후 산업기사 혹은 기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면 더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뿐더러 높은 연봉까지 받을 수 있게 되니 노후 대비 목적뿐만 아니라 취업 및 이직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기능사로 취업 시 연봉은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경력이 조금 더 쌓인다면 연봉도 오를 가능성이 높겠지요. 전기기능사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특별한 정년이 없어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꼭 필요한 인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또는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얼마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 요양병원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뉴스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총 240시간으로
이론과 실기 그리고 실습을 각각 80시간씩 수료하면 되는데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론 240시간, 실기 80시간으로 기존에 이수하던 시간에서 80시간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요양원이나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가 서비스라고 해서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수발 서비스 등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다만 급여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체수발 서비스 외에도 이런저런 집안일까지 노골적으로 시키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를 주로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돈벌이 이상의 보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무지에 따라 일의 강도나 업무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처우는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400만 원 수준입니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취업 전망은 가장 밝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용 불안 시대에 건강하기만 하다면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방수기능사입니다. 방수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22년 국가기술 자격 통계연보 50대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방수는 물이나 습기의 침입 또는 투과를 방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방수기능사는 현장에서 건축 구조물의 지하층 등에 방수제를 바르거나 도포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방수공법으로는 아스팔트 방수, 모르타르 방수, 도포 또는 도막 방수 등이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폭우로 방수기능사의 취업 전망이 더욱 밝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수기능사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방수기능사는 1년에 사회시험을 실시하고 자격 연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방수기능사에 많은 분들이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 됩니다. 필기시험이 없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기는 직접 기술을 터득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반복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 준비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학원에 등록하여 연습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이때도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국비 지원으로 수강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방수 작업은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신축 공사가 많이 감소하여 방수공의 일자리도 따라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건설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고용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준비하시기보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수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건설 현장에 취업하면 평균적으로 약 3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약 3년간 근무를 하면 기술 경력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현장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공사 현장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연봉이 최소 4천만 원 이상으로 오르기도 한다고 하니 이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아보시고 도전해보세요. 다섯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이 자격증은 2020년 50세 이상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장 많이 딴 국가기술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는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기능사 자격증을 말합니다. 2021년도 워크넷 채용 공고 162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채용 후대 요건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자격증이 바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지게차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흔히 자재 등을 운반하는 기계 중에서 대표적인 기계입니다. 각종 건설 공사나 항만 또는 생산 직업 현장에서 지게차 등
운반용 건설기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로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 물류창고나 항만, 생산직업 현장 등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료나 자재 생산품 등 경화물을 적재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게차의 경우에는 다른 중장비에 비해 장비 조작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필기시험은 상시시험으로 매달 진행되기 때문에 혹시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 재도전할 기회가 충분히 많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간혹 운전면허가 있다면 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운전면허 필기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단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취업에 성공하신다면 신입 초봉 기준 연봉은 약 3,800만 원 정도로 꽤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무 자체가 쉽지만은 않고 스케줄 근무가 많아 업무 강도는 조금 높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엔 온라인 쇼핑과 배송 업무가 많이 증가하면서 물류 창고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은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응시 비율이 높았던 시험 중 하나였다면 요즘에는 젊은 층 수험생 비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신다면 노후의 평생 직업으로 충분히 제 몫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노후에 따두면 든든한 자격증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새롭게 신설된 전망 좋은 자격증인 병원 동행 매니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요즘에는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질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 장수의 우선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직업이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인데요. 노인 비율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만큼 노후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합검진이 가능한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에게는 외래진료 예약부터 병원을 방문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각자 바쁜 생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외래진료에 동행하기 위해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 동행 매니저는 숙련된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이동하여 보호자를 대신해 병원으로의 이동 및 접수와 귀가까지 안전하게 동행해드리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 약 1만 명의 병원 동행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만 명의 병원 동행 매니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노인 세대 1인 가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어서 병원 동행 매니저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병원 동행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병원 동행 매니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필기시험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이수하시면 실습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급여 조건은 지역이나 업무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최대 24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평균 시급은 2만 원 수준이며 모든 서비스는 기본 2시간 이상 제공되기 때문에 한 번 병원 동행 시 최소 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업무 강도도 무난한 편이므로 하루빨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남은 노후의 제2의 직업으로 삼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5가지의 기능사 자격시험은 어디에서 신청할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인 큐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원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명드린 자격증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100% 활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비용을 최대한 아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300만 원이 기본이고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전체 훈련비의 45%에서 85%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컴퓨터를 조작하시는 것에 서툰 어르신분들은 언급해드린 자격증 취득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과 함께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자격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도장 기능사. 둘째, 전기기능사. 셋째, 요양보호사. 넷째, 방수기능사. 다섯째, 지게차운전 기능사. 여섯째, 병원 동행 매니저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 아무리 자격증까지 다 준비해도 나이 때문에 누가 나를 써주겠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이 어려운 것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단 나이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제는 어려운 일은 하기 싫다거나 이미 지나가버린 전성기 때의 연봉이나 경력만을 생각하며 눈높이를 낮추어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결심이 없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노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든 신체적인 이유로든 정신적인 이유로든 다만 얼마라도 버는 일을 꼭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스스로 변해야 하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앞으로 나의 노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획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이 어떠하셨든 현재와 앞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미래의 삶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